자, 66페이지 펼치고 드럼스틱 안으로 집어넣어라. 진도 개념 하나 더 나갈 건데 이거 숙제를 아마 69페이지까지 풀게 할 것 같아. 개념편을 알겠지? 진도 너무 적게 나갈 수는 없어서 내린 결정이다. 자, 닮은 도형. 닮은 도형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닮은 도형이 무엇인지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도형을 일정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다른 한 도형과 포개어진다.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포개어진다라는 말은 좀 너무 중학교 2학년스럽지 않으니까 한 도형과 합동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얘네가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데 크기만 다르다고 하자. 그러면 이 녀석을 2배 확대해가지고 얘랑 이제 합동이 되도록 만들 수만 있으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그 도형을 만들 수만 있으면 돼요. 뭐 뒤집기를 해도 괜찮고 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뭐 합동해서 이제 크기까지 똑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하나 없애버린 거랑 똑같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가 이러하고, 자, 두 번째, 닮은 도형이란 무엇이냐? 자, 닮은 도형이라고 하면 그냥 위에서 쓴 거 그대로 이제 닮은 관계에 있는 그러한 도형 쌍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 자, 표기는 어떤 도형의 이름이 있고 또 어떤 도형의 이름이 있을 때 S를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similar에 나오는 S를 돌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닮음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ABC가 있고 모양이 똑같은 D, E, F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뭐 회전이나 그런 거 없이 진짜 모양만 확대해서 얘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딴 거 풀지 마. 설마스러워. 자, 모양만 확대해서 얘가 된다고 했을 때 A는 어느 점이랑 대응된다고 말할 수가 있냐? D. D겠지. 자, 그러면 A와 D. 자, 그리고 B는 어디로 대응이 되겠어? 주하나? B요? B. E요. B와 E. 그리고 C는 어디로? 주하나 계속 너한테 F요? 나도 너한테 계속 질문해야겠다. 아, 자, C는 어디로? F겠지? 맞지? 네. 자,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냐면 대응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거는 합동해서 대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대응점이 있고, 자, 그 다음 동현아, 선분 AB랑 어느 선분이랑 대응되냐? 선분 D요. 그치? AB와 DE. 그리고 BC는 어디야? EF요. BC와 EF. 그리고 CA와 어디? F요. FD. 자, 이렇게 살펴보면 얘네들은 서로 대응
변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무슨 소리야? 내가 계속 아니고 1. 아 정우야, 너 한 자리 앞으로 가라. 저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와 제가 자꾸 아니 바로 이거 구멍내는데 차가지고 거야. 얘들아, 수업 진행을 계속 방해하지 마. 나도 화를 낼 수가 있다. 진짜 너네 그냥 경고를 했는데 반복적으로 그러면 진짜 땀방에 불러가지고 진짜 눈물 콧물 다 나올 때까지 조실 수가 있어. 알겠지? 하지 마. 하지 마. 자, 그러면 점 말고 이번에 주하나 각 A하고 어떤 각이 대응된다고 할 수 있냐? D와 그렇지. 그리고 각 B하고는 예 B하고 어떤 각이 대응되냐고. 2요 자, 그 다음 각 C와 F요 그렇지. 얘네들은 어떤 관계에 있겠냐? 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응 각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맞니?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대응점이 A, D, B, E 그리고 CF 이렇게 대응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닮음의 표기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삼각형 ABC 그리고 삼각형 D, E, F 얘가 서로 닮음이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겠지. 이때 너희가 합동인 삼각형을 쓸 때 대응점 순서를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순서를 잘못 쓰면 틀린 거잖아. 합동이래. 그 닮음도 마찬가지로 대응점의 순서를 지켜서 반드시 삼각형의 점 순서를 써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 뭐 채점을 하거나 할 때도 이런 건 좀 서로 바꿔서 시켜야겠다. 서로 바꿨을 때 이제 친구가 점 순서를 다르게 썼다거나 하면은 너는 틀렸다고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뭐 안 되는 예시를 살펴보자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뭐 FED 이런 식으로 닮음이라고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근데 필수 문제 1번은 내가 풀기가 좀 그런데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닮은 도형이 평면 도형에서도 성립할 수도 있지만 입체 도형에서도 닮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확대를 하고 축소를 했을 때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을 볼 텐데 A, B, C, D, E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사이즈로 여기가 F, G, H, I, J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합시다. 이때 두 사각뿔이 서로 닮은 도형이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FGH가 닮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꼭지점 D에 대응하는 꼭지점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꼭지점은 여기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서리 AC에 대응하는 모서리는 여기와 대응되는 게 그냥 FH라고 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면 ABE는 이쪽에 나오는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FGJ가 대응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입체 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뭐 정의를 받아들이고 이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 푸는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볼게요. 자, 67페이지에서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응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다는 것이 첫 번째 성질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 D, E, F가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고 합시다. 자, 만약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한번 닮음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를 특정 비율로 확대를 하면 그대로 얘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B 대 DE, 얘를 한번 K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K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잠깐만, 이거 비례라고 했으니까 1대 K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대 K라는 게 무슨 소리냐? 요 녀석을 K배만큼 확대를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K배만큼.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른 변도 일정한 크기로 확대를 했다고 했으니까 얘도 K배만큼 늘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CA 역시도 FD로 넘어갈 때 K배만큼 확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응변 길이의 B는 전부 1대 K로 일정하다고 말을 해야겠네요. 우리가 닮음의 정의, 즉 그대로 확대하거나 그대로 축소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길이의 B는 당연히 일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cm라는 게 나와 있고 여기가 4cm라는 게 나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2배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쪽 길이는 반드시 2x로 세팅을 해줘야만 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b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잘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보여볼게요. 자, 여기 각의 크기를 한번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2라는 한 점을 잡아놓고 이 선을 그대로 확대만 한다고 했을 때 각의 크기가 변하는가 하면은 당연히 변하지가 않겠죠. 따라서 닮은 도형에서는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고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70도다 라는 표시가 있다면 각 C의 대응각인 각 F의 크기 역시도 70도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겠다. 그쵸? 전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래. 또는 같다.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야. 네. 대응변의 길이는 모든 변을 일정하게 늘렸으니까 당연히 B가 같은 거고, 두 번째 대응각은 변을 특정 배수로 늘린다고 해서 각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각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각도가 커지거나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평면 도형의 닮음 B. 자, 닮음 B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면 도형이 닮았을 때, 자, 두 평면 도형이 한번 닮음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대응변의 길이의 B, 자, 대응변의 길이의 B를 닮은 B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B하고 DE, 얘는 2대 4라고 생각할 수 있죠. 즉 1대 2겠죠. 그러면 한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늘릴 때 1대 2만큼 늘렸다는 소리니까 닮은 B는 1대 2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맞니, 주하나?
자, 그러면 닮은 비가 1대2야. 그러면 그 닮은 비라는 것은 여기 있는 변과 여기 있는 변의 비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BC 대 EF, CA 대 FD 이런 데서도 모두 똑같은 닮은 비가 적용이 된다고 해야겠지? 맞니? 예. 그래. 자, 그러면 방금 말한 내용을 통해서 필수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자, 나와 있는 조건을 한번 적어 써볼게요. A, B, C, D에 90도에 4cm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E, F, G, H 있고 90도에 70도에 100도 이렇게 나와 있고 4고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어본 게 무엇이냐면 두 사각형이 닮음이라고 했을 때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를 찾을 때는 아무 한 쌍의 대응변이나 찾아서 그 비를 적어주면 그게 닮은 비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대응변에 대해서 똑같은 비가 적용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주하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2대 3이야? 그렇겠지? 닮은 비는 4대 6, 즉 BC와 FG가 닮음일 테니까 2대 3이 닮은 비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것이 AB니 X라고 한번 모아볼게요. 그럼 닮은 비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X 대 4 여기 있는 대응변의 비도 똑같이 2대 3으로 적용이 돼야겠네요. 따라서 3x는 8이기 때문에 x는 3분의 8이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각 D의 크기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에서 내각의 합이 360도가 나와야 할 것인데 90도, 100도, 70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160이고 합하면 260이니까 여기도 100도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렇죠? H가 100도입니다. 근데 대응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게 닮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0도가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가서 여기도 100도라고 해주면 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2-1번 2-1번 풀어봐 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닮은 비는 딱 봐도 2대1인데 그 딱 봐도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삼각형 ABC와 DEF가 닮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표기를 쓸 때 대응점의 순서를 지켜서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금처럼 ABC를 뭐 뒤집거나 하는 거 없이 그대로 확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로축을 기준으로 한번 뒤집어서 뭐 축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AC의 대응변 얘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DE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DF 여기가 대응변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닮은 B는 12대 6이어서 2대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DE의 대응변이 어디냐 하면은 이게 8이겠죠? 그럼 우리가 DE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8대 x는 2대 1이다 이거를 풀어줘서 x는 4라고 해줘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D의 크기인데 대응 각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각 D도 역시 55도라고 해주면 될 것입니다. 됐나요? 됐니? 자, 67페이지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68페이지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면도형이 아니라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종 몇 시에 쳤니? 8시 35분이에요. 35분이었지. 45분 40분에 널널하다 맞지? 자, 왜?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았어요. 괜찮아. 시윤이 너도 혹시 숙제를 다 해보고 한다면 정호처럼 명예의 문제를 풀어 갈게. 한강으로 넘기고 갈 거야. 어? 자, 한 문제 남기고 가야겠다. 자, 대응하는 모서리 기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이 무엇이냐면 대응하는, 자, 아까 평면도형일 때는 대응하는 변이었죠. 근데 입체도형에서는 변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하나? 평면도형에서는 한 선분을, 평면도형에서는 한 선분을 변이라고 하는데 입체도형에서는 뭐라고 하냐고. 전화 여기 봐. 입체도형 있어. 너 이거 뭐라고 부르냐? 선분. 선분을 뭐라고 부르냐? 모서리요? 그래, 모서리. 예. 그래. 자, 그러면 아까는 대응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였는데 대응하는 입체도형에서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시각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직육면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이런 직육면체로 커졌다고 합시다. 자, 이때 얘네 두 개가 닮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닮음이면 사이즈를 그대로 확대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모서리로 넘어가는 비율이랑 여기서 이 모서리로 넘어가는 비율이랑 당연히 모두 똑같아야겠죠? 자, 그러니까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 역시 비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평면도형에서 이제 변의 길이의 비가 동일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대응하는 면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 도형으로 넘어갈 때 뭐 회전이나 뒤집기 그런 거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요 녀석이랑 대응하는 면은 여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입체도형에서는 뭐 대응 각을 따로 대응각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뭐 이렇게 대응각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대응각보다는 대응하는 면을 생각할 건데 대응하는 면 길이도 똑같은 비율로 늘어났기 때문에 면 길이는 닮음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섯 번째 용어 정의에 대해서 볼 건데 입체 도형에서 닮은 비가 무엇인지 볼게요. 자, 닮은 비는 아까 평면 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그냥 당연히 아까의 변이 여기서 그냥 모서리로 용어가 바뀐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 이것을 닮은 비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길이가 3이라고 했고 여기가 어떻게 늘어났더니 9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한 대응하는 모서리가 한 모서리가 대응하는 모서리로 넘어갈 때 길이가 3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닮은 비는 1대3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b는 그냥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수 문제 3번 제가 한번 풀어볼 것이니 그 앞을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자, A, B, C, D, E, F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길이가 4, 5, 6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x 그 다음 여기가 12고 6이고 y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두 삼각기둥이 닮은 도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닮은 비가 무엇이냐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동현아,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2대 3이요. 2대 3이겠지. 왜냐면 AB 대 A 프라임 B 프라임 얘가 닮은 비가 될 것인데 얘는 4대 6이기 때문에 2대 3이 닮은 비라고 해주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x와 y의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모든 모서리에 대해서 대응하면 2대 3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x 대 12는 2대 3이어야겠지. 따라서 x는 우리가 8이라고 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 6대 y 역시도 2대 3이 성립하면 되니까 y는 그냥 9라고 해주면 그만이겠다. 맞지? 왜? 화면 보고 있었냐? 아니야? 얘 지금 뭐 문자 오는 거지. 문자가 아니라. 문자? 카톡? 네. 아 카톡? 뭐 그냥 단톡방에서 친구들 떠드는 그런 거 딱히 신경 쓸 건 아니고. 자, 아무튼 3-1번, 3-2번을 하기 전에 잠시만요. 설명을 안 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 좀 특이한 도형에 대해서 닮음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좀 특이하다고 하면 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인데 원에는 변이라고 할 게 딱히 없잖아.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지, 그치? 근데 그러면 맞지, 이제 근데 변은 선분으로 이루어진 애를 보통 변이라고 한다, 그치? 뭐 부채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녀석은 변이라기보다 호라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 아무튼 얘네 둘에 대해서는 닮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지름의 비로 설명을 하면 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 8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원은 닮은 비가 1대4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원을 아무거나 두 개 갖다 놨을 때 걔는 항상 닮음일까? 맞지? 모양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모든 원은 서로 닮음이야. 그렇겠지? b는 그냥 반지름의 b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이고, 맞지? 자,
그 다음에 9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나 사실 내가 이전에 일하던 다른 데서는 이거 분필 아니라 마커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원이 되게 안 그려지더니 이거 좀 잘 그려지는 것 같더랬지. 자, 기분이 좋은데? 뭐라고? 자, 아무튼 9에 대해서 봅시다. 자, 그러면 모든 구도 일단 생긴 모양이 똑같은 것 같으니까 모든 구도 모든 원처럼 서로 닮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겠지. 자, 모든 구는 닮음이야. 그리고 구의 닮은 비도 역시 반지름의 비를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은 9의 닮은 비는 2대 5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겠다. 그치? 됐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성질을 하나 알려줄게. 이거는 이해하기 꽤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자. 자,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자,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닮은 비가 1대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내린 이제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하고 여기서 그은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하고 얘네 둘에 대해서도 닮은 비가 성립할까? 주한아, 할 것 같아? 하지 않을까요? 그치, 하겠지. 자, 그래서 너희가 닮은 비를 찾을 때 굳이 대응 변끼리에서 찾을 필요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알겠지?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은 선의 길이가 이미 나와 있다면 그냥 얘네를 닮은 비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그은 선이어야만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은 게 아니라 꼭지각에 뭐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고 생각해보자. 아, 그러면 여기서도 각의 이등분선이고 여기서도 각의 이등분선인데 둘이 닮은 도형이면은 이 각의 이등분선에서도 닮은 비가 성립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을 뭐 이런 식으로 긋는다고 해서 얘랑 닮은 비가 성립하진 않겠지.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낸 길이에서는 이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이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겠다. 알겠니? 그거를 잘 활용해주면 될 것이다. 이제 3-1번, 3-2번 풀어보죠. 또 하늘상으로 가는군요. 아니, 설명 끝나고 봐. 사실 3-2 풀어라. 3-2 됐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입체 도형끼리 서로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닮음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주한 얼마냐? 12대 9. 그치, 4대 3이지. 닮음비가 4대 3이니까 이 닮음비가 나머지 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x는 얼마? x는 8. 그리고 y는 7.5. 그치. 자, 4대 3이니까 7.5라고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x 더하기 y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15.5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고, 2분의 31 이렇게 써도 맞겠다. 지훈아 약분술까지 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원기둥의 닮음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닮음비를 조사를 하면 27대 36, 얘가 지금 닮음비이기 때문에 9로 약분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3대 4, 얘가 닮음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면 반지름 길이를 물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그은 반지름, 자, 입체 도형에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두 원이 닮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은 선은 항상 닮음비가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지름 긋고 여기서도 반지름 그었으면 이쪽 변과 이쪽 변에도 3대 4가 성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12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일단 진도 여기까지 나갈 것입니다. 아저씨 빨리 생각해요. 아 그래, 지금 갔다 숙제를 해줄게. 조카는 여기까지.